장단기 금리 역전이라 무서운 재앙 터집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요즘은요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장기금리가 싸요. 단기금리가 비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요. 이런 말로 그냥 표현할게요.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도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현실의 투자자들도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저는 결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국채 10년물 금리하고요. 2년물 금리 간의 역전폭입니다. 0.390%포인트입니다. 이게 1%까지 늘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좁혀져서 마이너스 0.390%포인트니까 그만큼 위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길어요. 미국 시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2022년 3월 19일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물 금리보다가 2년물 금리가 더 높다는 겁니다. 3월 29일에 10년물 금리는 2.380%였고요. 2년물 금리는 2.450%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지금 2022년을 거쳐서요. 2023년 한때는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 보면 2년물 금리가 4.886%였고요. 10년물 금리가 3.964%였으니까 굉장히 이 폭이 넓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좁혀지기도 했어요. 10월 19일에는요. 2년물 금리가 5.161%였고요. 10년물 금리가 4.990%까지 좁혀지기도 했지만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벌어지고 2024년 2월 22일에는 그 폭이 점점 커집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시장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경기가 가장 좋은 거고요. 가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진다는 게 이거잖아요. 2월 28일에는요. 실질적으로 10년물 금리가 4.295%였고요. 2년물 금리는 4.685%입니다. 0.390%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침체는 온다. 게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긴 만큼 자칫 잘못하면 침체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표를 보면 그런 어떤 조짐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작년 4분기 3.2% 성장률이었습니다. 이게 속보치에서는 3.3%였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시장의 예측치도 3.3%였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서 3.2% 됐습니다. 이 말은 4.9%라는 3분기 성장률이 3.2%로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정점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뜻도 되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3.2%라는 자체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한번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무너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매 판매 이게 1월 달에 마이너스 0.8%까지 꼬꾸라졌습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1월 달에. 게다가 0.8%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정점을 지나서 점점 사람들이 소비를 덜한다. 소비를 덜하면요, 이게 결국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지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비가 꼬꾸라지면 기업이 생산하려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은 나빠지는 거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일자리가 이게 확 줄어버려요. 이것은 경제 악순환의 시작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굉장히 모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 유럽 시장도 사상 최고치, 대만도 사상 최고치, 일본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다 이런 말이 지배적이거든요. 여러분,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거품이 그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거품이 이렇게 쌓이면 결국 말입니다. 한 방 때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가벼이 보지 말고 지독하게 바닥까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 시장의 침체 괜찮을까요? 지금까지는 보면 말입니다. 분명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으면 분명히 말입니다. 침체가 있었어요. 1978년 12월 8일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되고 나서 389일 만에 침체가 왔거든요. 8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11월 7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와서 236일 만에 있었고요. 또 1989년 6월 6일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와서 390일 만에 이게 있었습니다. 2000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7월 31일에 와서 213일 만에 닷컴 버블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2006년 8월 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앞두고잖아요. 487일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코로나19의 위기도 2019년 8월 19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고요. 214일 만에 온 겁니다. 지금은요. 2022년 3월 29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고요. 2월 28일 현재 699일째입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면 저는 강하게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역전이 됐는데 침체가 안 온다. 이것은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워낙 오랫동안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역전 자체가 결국은요 침체를 몰고 와서 전 세계에 가장 어두운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연착륙된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연착륙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요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비해야 되는 것 저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현실 시장의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또 그 경계감을 가지고 경제활동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진짜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위협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 위협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